여러분, 집값을 예측하는 거, 이거는요 신만이 할 수 있다? 아니, 신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집값을 맞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집값을 맞춘다? 이것은 어째 보면요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집값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아니면 신 이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도요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한 축은 폭락한다, 한 축은 상승한다. 급등은 아니고요, 폭등도 아니고 상승한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폭등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5만 가구 정도 주택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내년엔 더 떨어진다. 올해 2만 7천 가구, 내년에는 1만 7천 가구가 서울에서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은 적어지고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집값은 당연히 올라간다. 이렇게 상승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폭락론자들은 6월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에 되면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본격적으로 매겨집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는요 2주택자일 경우에는요 이게 중과세가 20%까지 올라갑니다. 10%에서 20%까지. 그리고 3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에서 3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6%에서 45%로 올라갔거든요. 원래 43%였는데 이것도 올렸습니다. 예, 42%에서 올렸나요? 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그거는요. 예, 어쨌든 45%로 42%에 올린 것 같아요. 예, 45%로 올렸는데 여기에 중과세율까지 합치면 2주택자는 65%의 세금을 내야 되고 3주택자는 75%의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팔까요? 6월 전에? 팔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율 이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0.6에서 3.2였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올라갔습니다. 1.2에서 6%까지. 쉽게 말하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요. 세금의 융단 폭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6월 전에 집을 팔 거다 하면서 폭락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6월 전에 분명히 다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상승론자들은요. 이 말에 대해 또 부정합니다. 이미 세금을 겁먹은 사람들은 다 팔았다. 세금 겁먹은 사람 다 팔았고 세금에 겁을 안 먹은 사람들은 대선까지 버틸 거다. 대선까지. 어차피 1년도 안 남은 거 그냥 세금 내지 뭐. 한 해 정도 손해보지 뭐. 하면서 버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 기조가 말입니다. 상승론자보다는 폭락론자 쪽에 기울고 있습니다. 기울고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폭락론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늘 말씀을 드렸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726조까지 올라간 데다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세계 1등 정도로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니까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예견은요. 두 번째 징조는 금리입니다. 금리.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 3.61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 예. 영끌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엄청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1.52까지 내려갔어요. 1.77까지 올라갔던 게.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분명히 될 거다 하는 그런 확신들이 지금 차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가계부채에다가 영향을 주고요. 영끌에게는 더더욱 충격을 준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징조도 집값 폭락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돌발 변수입니다. 돌발 변수. 그 돌발 변수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의 최고점이 언제인지도 지금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3차 대유행 초기처럼 4차 대유행의 초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4차 대유행을 갔을 때 이때는 이제 벌이가 없어요. 벌이가. 벌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요. 또 집값 폭락으로 금융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영끌에 대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오를 거다 하는 것은요. 상승론자들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오를 거다. 폭락론자들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강남 재건축에 대한 물론 오세훈 시장의 어떤 당선과 함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6년 오르면 5년 내린다. 이 말입니다. 6년 동안 오르면 그 이후 5년 동안 내린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사이클을 검증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들이 생기더라. 그런데 지금 전국은 7년이 올랐고 강남은 8년이 올랐다. 일반적으로는 6년 오르면 5년 내린다는데 지금 전국은 8년 오르고 전국은 7년 오르고 강남은 8년 올랐으니 결국은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집값은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동성 파티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금리가 올리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